You see tonight it could go either way. Hearts balanced on a razor blade. 네, 잘 오셨습니다.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생희쌤이고요. 이 강의를 혹시나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정말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예비 수험생들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저는 철저하게 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서 필요한 얘기들을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총평에도 남겼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최근의 트렌드는 이게 이제 1등급 비율도 한 7% 수준에서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난도 유형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어법, 그리고 21번 함축 의미 추론, 이런 친구들처럼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정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늘 어렵게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재인 것 같아요. 소재라는 것은 사실 이 시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AI라던가 뭐 인공지능 뭐 그런 친구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친구들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이 지금 당연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능도 이럴 것이거든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수능을 대비를 한다면 다양한 소재의 지문들을 많이 익힐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영어를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소재에 대해서 내가 금방금방 적응을 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소재들을 꼭 내 걸로 만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24번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요. 글의 제목입니다. 23번과 24번은 비슷하죠. 제목과 주제를 찾는 거고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요지나 주장도 다 비슷해요. 근데 23, 4번은 정말 비슷하죠. 이게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답답하죠. 야, 이게 뭐야? 너무 어렵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우리가 제목을 잡거나 주제를 잡을 때 소재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소재. 소재라는 것은 글감, 글의 재료를 말합니다. 초반부에 보통 등장을 해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글에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요. 이 소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합쳐주면은, 더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걔를 좀 더 줄이면은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잡겠다, 소재와 생각을 잡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편안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different parts, 다른 부분이네요. 무엇에? brain 나오잖아요. brain. 그럼 벌써 뭔가 소재가 두뇌 쪽이란 걸 잡을 수가 있고요. 두뇌도 그냥 두뇌가 아니고요. 두뇌의 visual system입니다. 시각 시스템. 이 두뇌의 시각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은요, get, 얻습니다. information, 정보를 얻습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need to know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좀 낯설 수가 있는데 해석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need to know가 뭡니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고 알 필요가 없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정보를 취한다. 누가? 두뇌의 누가? 시각 시스템이. 오케이? 얘네가 뭐 한다?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 계속 할까요? 계속 가볼게요. cells 다음에는요, 대시 수식을 합니다. 어떤 세포들입니까? 이렇게 수식을 하면서 도와주네요. 뭘 도와줍니까? 너의 손 근육이 reach out.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물로 쭉 뻗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세포들은 need가 여기가 동사입니다.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사이즈와 위치를 알아야죠. 그 사물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 손근육이 저렇게 가가지고 뭘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세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물의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요. 위치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 분필을 잡으려면 손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치만 they don't need to know. 그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about color. 색깔은 알 필요가 없더라.
됐어. 됐어. 뭐는 알아야 되고 사이즈와 로케이션은 알아야 되고 컬러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거죠.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they need to know a little about shape. 그들은요, 모양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not in great detail. 그렇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느낌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세포가 나오네요. cells 어떤 세포들입니까? 주어겠고요. help 도와줍니다.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recognize 인식하는 거죠. 뭐를요? 사람들의 얼굴을요. 오, 그럴 수 있죠. 아, 네가 철수구나. 네가 영이구나. 그거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세포는 동사이겠습니다. need to know, need to be 어떤 필요가 있어요? extremely sensitive, 극도로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 극도로 또는 섬세할 필요가 있어. 무엇에 있어서요? 어떤 모양의 디테일에 있어서요. 형체의 디테일에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 얼굴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똑같은 구조죠? They can pay less. 그들은요 덜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위치에는 덜 신경 쓴다. 그렇죠? 철수 얼굴이 여기 있든 나는 위치는 별로 상관이 없죠. 얼굴을 인식하는데 그런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뇌의 시각 시스템은 선별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만 알라고 하는구나. 전체 구조로 봐도 위에가 주제고 밑에가 예시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It's natural. 이는 가짜 주어입니다. 무언가가요 자연스럽대요. 진짜 주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To assume that 이하라고 assume하다 추정하거나 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anyone 다음에 수식이죠. who sees an object 어떤 사물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sees every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형체나 색깔이나 위치나 움직임 다 봐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전부 다 본다고요? 선별적으로 본다 생각했는데 선택적으로 본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본다고요? 아니죠. however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항상 however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의 두뇌의 한 부분은요. 그것의 형체, 또 다른 부분은 색깔, 또 다른 부분은 또 위치를 detect, 탐지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perceives, 움직임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두뇌로 따지면은 우리 오랜만에 굉장히 잘 그렸죠. 머릿속에 있는 두뇌로 따지면은 부분에 따라서 한 부분은 shape 보고 또 한 부분은 color 보고 또 한 부분은 location 보고 또 한 부분은 movement 보고 이런 식으로 맡은 역할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을 또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부분 아니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fter localized brain damage 뭐 때문에 한 이후에 localized 하면은 국지화된 그 지역에 국한된 걸 말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두뇌 데미지를 입었어. 여기를 데미지 입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후에 it is possible. it은 가짜 주어. 무언가가 가능하대요. 뭐가 가능합니까? To see certain aspects of an object and not others. 사물의 특정한 측면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뭐는 안 되고요. 다른 애들은 또 안 되고요. 이 뭔 소리예요? 특정한 두뇌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측면은 알게 되고요. 다른 측면은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거는 뭘 못 보게 되겠습니까? 얘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데미지 입으면은 얘네들은 정상 작동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그 측면들은 알게 될 것이고 얘가 담당하던 것들은 우리가 모르게 되겠죠. 그런 식의 이야기. 수세기 전이었어요.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사람들은요. 이것도 가목적어를 썼죠. 자, 패턴 봐주세요. found it difficult. 이거 정말 많이 쓰죠. 가목적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뭘 어렵다고 느꼈냐면은 이거요. To imagine, 상상하는 건데요. How someone could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at color it is. 그것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사물을 누군가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또는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대요.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You might 똑같은 구조죠. Find it surprising. 너는 무언가, 가목적입니다. 이 무언가를 되게 놀랍다라고 느낄 건데요. To learn about people.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See an object. 사물을 봐요. Without seeing where it is.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 보는 거죠. 로케이션을 보지 않고서도 이 사물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요 얘를 어떻게 봅니까? Without seeing whether it is moving. 그것의 movement지. 걔가 움직이고 있는가 안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는 채로 또 어떤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을 되게 놀랍다라고 오늘날 느낀다라는 건데 이 글이 쉬운 글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하는 이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이 두뇌가 지금 역할을 나누고 있는 건데 역할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건 기능하고 어떤 건 기능 안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뭔가를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물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것의 모든 것, 자 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도 지금도 어떤 사람이 어떤 파트는 안 보고 어떤 측면만 이렇게 두뇌의 특정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야 이거 왜 그러지 신기하다 왜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글이 아닌 게 결론이 그래서 뭐예요? 두뇌는 어떤 걸 볼 때 모든 측면을 온 두뇌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두뇌는 각각 맡은 영역이 있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측면은 안 본 채로 어떤 측면은 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Visual Systems, 시각 시스템. 요게 이제 소재는 맞죠. 근데 얘네가 never betray. betray 하면 이게 배신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Our trust,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재만 가지고 뒤에 이야기가 전혀 맞지가 않죠. 뭐 배신 이야기 아닙니다. 뭐 우리의 신뢰를 꼭 지킨다, 틀림없다 이런 소리인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Secret Mission, 비밀 미션이 있대요. 색깔이 굉장히 민감한 두뇌 세포의 비밀 미션이요. 요것도 뒤에 보시면은 Brain Cell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 위에 있었죠. 그런 것만 가지고서 이상한 말을 만든 겁니다. 3번 Blind Spot은요. 안 보이는 지점이래요. 안 보이는 곳이래. We're still unknown.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두뇌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 두뇌에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리인데 그런 것도 아니죠. 두뇌만 가지고 장난쳤고요. 왜 두뇌 세포는 이거 exemplify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조동사 종종 나오거든요. 전형적인 예시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두뇌는 전형적인 예시가 될까요? 자연의 복구의 과정이요. 복구 과정이 무슨 복구 과정 말하는 거죠? 이거 뒤에도 이상하죠? 자, 5번은 뭐라 그래요? separate,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independent, 독립적이다 이겁니다. 뭐가요? 두뇌 세포의 시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 인지라고 하는 것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사례를 생각하면 명확하게 얘가 답인 게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두뇌가 통째로 움직여서 얘의 모든 면을 그냥 다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는 보고 하나는 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분리가 되어져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보기 보시면은 항상 소재는 써요. 소재는 활용합니다. 두뇌 세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를 이상하게 적은 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25번부터 28번까지는 한 번에 쭉 가는 코스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상으로 한 페이지에 쫙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여기는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되고 최근에 틀린 데는 얘네들이 쉬워요. easy.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도요. 막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요. 뭐 분수라던가 대표적으로 뭐 배수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번 수능도 그렇고요. 그냥 쉬워요. 그냥. 아마 이 문제도 빨리 푸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풀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25번 도표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preferred type of place to live. 좀 선호하는 거주지의 유형 정도가 되는 거죠. 조사는 2020년에 했고요. 서베이가 이제 조사하는 거죠. 연령 그룹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big small city 그리고 suburb 하면 교외 지역 말하는 거죠. 이 big small city의 교외 지역. 타운이나 rural area 하면은 타운이 약간 소도시라던가 rural 좀 시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도시에서 점점 벗어나는 식으로 되는 그런 식이고요. 자, 첫 문장은 항상 설명합니다. 위 그래프는요, shows 뭘 보여줍니까?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는 곳의 유형이죠. 그런 것의 percentage를 보여주고요. 연령 그룹별입니다. based on 뭘 기반으로 합니까? 2020년에 조사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할 때에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가. 1번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여기에 그냥 보기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나 뭐 최상급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중에서 혹시나 내가 모를 만한 게 있나 볼게요. In each of the three age groups, 그 연령 그룹 3개의 각각에서요. town, rural area, town, rural 여기 아닙니까? 지금 색깔로는 제일 밑에 거 노란색인데 얘네가 what's the most preferred 가장 선호되는 거주지였더라. 그러네요. 이 노란색들이 전부 다 제일 많은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the most preferred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선호되는 거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무난무난하게 맞추셨을 것 같고요. 2번입니다. 18에서 34 연령 그룹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선호했는데 big small city를 선호했던 사람들의 percentage입니다. 여기잖아요. 33이거든요. 33 크게 적어드릴게요. 이것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뭐보다요? 그 사람들의 percentage인데요. 이 사람들 뭘 선호했습니까? big small city의 suburb, 이 교외 지역이요. 교외 지역 27이거든요. 그러니까 27보다 33이 더 큰 값이다. was higher. 단순한 비교급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2번도 그래서 맞죠. 맞아요. 아주 가벼운 표현들이 쓰이고 있고요. 3번입니다. 35에서 54세 연령 그룹입니다. 이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이번에 뭘 선호합니까? 역시 교외 지역이네요. 교외 지역 선호하는 사람들 27%거든요. 그들 퍼센티지가 exceeded. 이거 보라는 거네. 이거 하나네. 이거 하나. exceed가 뭡니까? 초과하다입니다. 요거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이 단어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좀 찜찜하죠. 답은 아니니까 3번이. 뭘 초과했습니까? 이 빅 스몰 시티를 선호했던 사람들 빅 스몰 시티 같은 경우에는 24거든요. 그럼 24를 27이 exceed 초과했느냐? 맞죠? 27이 더 높으니까 exceeded 한 것이 맞습니다. 아, 요런 단어가 지금 매콤하게 살짝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밍밍한 뭐 우동 같은 데다가 지금 고춧가루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몰랐다면 체크. 4번 답이죠. 4번이 일단 틀렸거든요. 헷갈릴까봐 체크를 하고요. 55세 이상 그룹입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빅 스몰 시티를 선택했습니다. 3개의 그 거주지들 중에서요. 선호 거주지 중에서요. 결국 빅 스몰 시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26을 말하는 겁니다. 그 26은 was the lowest 가장 낮은 값이었나요? 봐봐요. 허무하게 답이 나오죠. The lowest를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낮은 거, 이 최상급을 아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26이 가장 낮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22가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니 the lowest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4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쉽다라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거 뭐 어렵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가 뭐의 몇 배, 3분의 1보다 적다, 많다 그래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번에서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이 세 가지에 선호하는 거주지들의 각각의 percentage네요. each percentage가요. was higher,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20%보다는 더 높았다라고 해요. 그 세 개의 연령 그룹에서요. 어떤 수치도 20보다 밑으로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20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우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more higher than 20%가 맞죠. 그래서 5번도 무난하게 맞고 어려운 복잡한 계산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내년도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푸시면서 거기서도 어려운 표현 나올 수 있죠.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26번 가죠. 니콜라스 루크만? 뭐 역시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요즘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죠. 보기를 먼저 싹 봅니다. 그러면은 세계제 2차 대전 때 법 공부하신 분이고 교육개혁도 했고 뭔가 하버드 대학이랑도 관련이 있고 다양한 주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뭐 책도 내셨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푼다? 1번부터 빨리빨리 매칭을 시켜 나가는 식으로 푸는 게
정석풀이거든요. 일본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법을 공부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세계 제2차 대전을 찾으면서 그 이후에 그는 뭘 공부했습니까? Studied law, 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디서요? 이 프라이버크 대학에서 1949년까지 공부했더라. 이렇게 바로 찾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뭐라 그래요? State of lower section이라고 하는 이런 고유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정한 대학이나 기업이나 나라의 이름 나오면 너무 땡큐지. 바로 이번 여기잖아요. 여기서 뭐 했대요? 교육개혁을 담당하셨대요. 교육개혁. 약간의 표현이 들어가 있죠. In charge of가요. 뭐뭐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Educational 교육이고요. Reform이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을 담당하고 있었더라. 여기 계신 곳에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진술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문제는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또 고유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여기 하버드가 보여버리거든요. 여기서 뭐 하셨대요? 뭐요? Talcott Parsons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고유명사 아닙니까? 거기서 he was influenced. 그는 영향받았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3번 지술 맞아버리죠. 4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가요? 다양한 주제. 여기 바로 보이네요. 사실 저는 모든 해설 강의나 뭐 나머지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이 화면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찾아야 돼. 하지만 진짜 금방 찾죠. 왜냐면은 여기서 싹 하면서 요쯤에 있을 거니까 싹 보다 보면은 variety of 다양한 주제 나와 버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단 말이죠. 뭘 포함해가지고요. 매스미디어라던가 law, 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진술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그의 책은 번역하기가 쉽다라고 알려져 있나요? His book 저기 있네요. 저기 바로 있죠. His books, 그의 책은요,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To be difficult, 끝나버렸죠. To translate. 이 translate이 번역하다 아닙니까? 여기서는 번역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5번이 틀렸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리하여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요. 빨리. 평소에도 이 파트를 만약에 연습하신다면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그 연습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27번 마찬가지입니다. 27, 8번도요. 이게 이제 정말 진짜 여러분들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Renovation notice. Renovation 하면 이제 보수를 보통 말하죠. 뭔가 이제 공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낡았거나 뭐 고칠 게 있어가지고 renovation 보수 공사를 하는 그런 어떤 공고문이고요. 자, 일단은 1번에 뭐라 돼 있습니까? 보수공사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짧으니까 쭉 한번 해석을 해드리지만 1번에 2022년 11월 21일에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까지 슥 한눈에 1초 만에 봤을 때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날짜가 없죠. 날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실전이었다면 저는 여기 해석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럼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5초라도 벌 거 아닙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Natural Jade Resort에서는요, we are continually 지속적으로 improving 개선하고 있습니다. Facility 시설 이런 뜻이죠. 우리 시설을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잘 여러분들의 이제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요. Therefore 따라서 We'll be renovating. 우리 좀 보수공사 좀 할게요. 우리 리조트의 일부 지역을요.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요. Below 아래에 보여지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보수공사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날짜 얘기 나옵니다. Renovation period. 보수 기간은 언제인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요 날 시작하는 거 1번 진술 맞다. 그쵸? 2번 주말에만 진행됩니까? 이 보수는요, will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아닙니까? 보수할 거예요. every day잖아요, every day. 이렇게 되면 주말 포함해서 맨날, 평일 포함해서 맨날이기 때문에 2번이 바로 틀렸죠? 언제부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3번, 체육관 실내 수영장은 폐쇄가 됩니까? 여기 폐쇄될 지역이 안 됩니다. 체육관이 있고요. 이게 실내 수영장 맞죠? 그래서 3번 진술은 여기를 보면서 맞다. 나머지 확인해야죠. 4번. 모든 야외 활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Fur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 드릴게요. 모든 야외 활동들은 available,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용 가능하십니다. As usual, 평소처럼 가능합니다. 4번 맞죠?
이 손님분들은요, will receive 받으실 거래요. 15%의 할인을 받습니다. 모든 그 식당에서 식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 기간이니까는 소음 공해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메리트를 드리는 거죠. 이 손님분들은요, may use 사용할지도 몰라요. 이 테니스 코트를 갖다가 좀 무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may use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5번 진술도 맞네요. We'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우리 모든 조치 다 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minimize, 최소화하는 겁니다. 소음을요. 그리고 any other inconvenience, 어떤 다른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우리 정말로 appreciate,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고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라? 빨리 풀어라. 결국 이 최신의 어떤 수능이나 모의고사 트렌드는요. 어려운 한 5문제, 딱 그 싸움이거든요. 딱 그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계속 높여나가서 한 1, 2등급에 도전한다. 특히나 1등급 도전을 했을 때는 딱 한 5문제 정도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잘 풀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 맞추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맞추는 거 당연하시고 빨리 푸는 거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28번 빨리 풀고 29번 갈게요. 이번에는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됩니다. 2022년에 Recycle Poster Contest 재활용 어떤 포스터 대회에 대한 공고문이고요. 올해의 벨스타운인가요? 여기 Recycle Poster Contest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쇼업 보여주세요. 당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세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Participation 참가는 오직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벨스타운에 살고 있는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뭐 베일즈 타운이겠죠.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라고 1번에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고요. 참가자들은요, should use the theme, 이런 주제를 사용해야만 해요. Recycling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재활용. 주제 선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주제는 여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에 submission format, 제출이 submission이고요. 제출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PDF 파일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aximum 파일 사이즈, 최대 파일 사이즈는 400MB. 뭐 여러분들 익숙한 소재일 겁니다. 양식 자유가 아니에요. PDF만 받습니다. 그리고 judging criteria, 단어 체크. 이게 바로 이제 심사 기준이네요. 심사의 기준. 기본적으로 judging은 심사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criteria라고 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또는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은 이게 평가 기준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창의성, 뭐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다다다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 criteri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심사 기준이 되고요. 주제를 사용했는가, 창의성, 그리고 예술적인 기술까지 해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거든요. 창의성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맞죠? 4번에 일치하고요. 5번 1인당 출품할 수 있는 포스터의 수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나오네요. 제출은요. 한 사람당 per가 뭐뭐 많아져. 한 사람당 포스터 한 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5번 진술이 얘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이제 제출은요. 이 제출품은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웹사이트에요. 언제까지? 요 바이는 마감 기한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마감이 돼야 되고요. 이 우승자는요 공고가 될 겁니다. 우리 웹사이트로 12월 28일 날 공고가 될 거고요. 더 많은 정보 위해서는 여기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의성 포함되는 거 4번만 맞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소리라는 거 빠르게 파악이 됐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 게임이 시작이 되죠.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법 유형입니다. 어법. 2022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22년에 딱 한 번 약간 좀 예외적인 어법 포인트가 나오면서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의외로 어법은요. 1등급을 가르는 변별 요소로서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답률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냈을 때 어법이 이제 점점 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어법은 어렵다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저는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출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어법이 새로운 포인트가 막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던 포인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포인트가 몇 개 없어요. 이게 한 10포인트도 안 됩니다.
10포인트도 안 돼요. 10포인트 넘지 않습니다. 뭐 수일치, 진짜 동사, 병렬, 뭐 수동태, 뭐 등등등 했을 때 10포인트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기출을 공부한 친구들은 어법을 너무나도 금방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직도 어법이 어려우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잡으셔야 돼요. 기출. 기출을 잡는 방법, 뭐 사실 어법 강좌를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개념, 저희 수능 개념 들으시면 개념 잡는 대박노트에서 이 파트 3에서 한 5년치의 어법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좌, EBSI에서 어법 문제를 다루는 강좌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출을 한 번만 잡아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 어법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결국 1번부터 5번까지의 포인트가 기존의 기출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는가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죠.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트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렌드는요, constantly 계속적으로 suggest 제시를 하죠. 뭐를요? 어떤 새로운 기회인데요.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네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To restage themselves라고 해요. 자기들 스스로를 갖다가 원래 restage 하면 스테이지는 무대에 올리다. 리스테이지는 다시 무대에 올리면서 재공연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재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약간 좀 어렵죠. 자, 그러면서요, 뭘 대표하냐면 어떤 변화의 기회를 대표하면서 그런다는 건데 첫 문장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겁니다.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자, 요거는 구문도 좀 어렵네요. 주어 동사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네요. 어떻게? 지금 키워드가 트렌드인 것 같죠? 트렌드라고 하는 게 얘가 ultimately 궁극적으로 주는가, 개인들에게 힘과 자유를 주는가,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원의 어떤 누군가는요, 먼저 뭘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면은 패션의 중요성입니다. 뭐로서 변화의 기본이나 토대로서의 패션 이게 키워드야. 패션의 중요성을 먼저 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결국 패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패션. 자, 1번으로 다가갑니다.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문이 약간 어려워요. 요거 offered가 동사가 아니지요. 과거분사입니다. 수식을 합니다. 제시가 되어지고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나의 어떤 informant, 어떤 뭐 정보원, 정보 주는 사람, 뭐 정보의 공급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뭐에 대한 건데요? 왜 패션은 그렇게도 매력적인가에 대해서입니다. as to는 about의 의미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패션은 appealing, 매력적인가요에 대해서 내 정보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동사가 is네요. that 이하래요. 이 that은 뭔데요? 이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이 1번 포인트로 나왔고요. 기출 포인트가 맞습니다. 접속사 that, 뭐 저런 that이나 뭐 where이나 which나 의문사, 관계사, 접속사는 다 하나의 카테고리거든요. that이냐, what이냐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접속사 that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왼쪽에는 명사가 없어야 되고요. 오른쪽 문장은 완전해야 됩니다. 네, 근데 1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접속사 that이 맞아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면은 그것은요, 뭘 구성하더라? 일종의 어떤 theatrical customary 하면은 이게 연극, 의상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연극의 의상. 그런 것이 된다도 괜찮겠네요. 그런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이게요, 패션이요, 연극, 의상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자, 내용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패션이 뭡니까? 결국 저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패션으로서의 옷을 입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게 되면은 이게 마치 연극 의상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 연극 의상을 입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입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part of, 뭐뭐의 일부분이래요.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어떻게
사람들이 프레젠트하다, 제시하다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세상에 제시하는가, 그것의 어떤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는, 사회에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옷을 입느냐는 내가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게 맞죠. 근데 문제 2번 저거 뭐예요? 2번 포인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 역시 기출이고요. 저의 수능 개념 강좌를 보시면은 뭐 사실 대명사가 수능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 대명사는 근데 그 중에서도 허의 허를 찌르는 제기대명사죠. 답이 2번입니다. 요거는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맞췄을 것이고 몰랐다면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뭐 넘어가서 틀렸을 것 같기도 해요. 얘네가 them이 아니라 themselves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기대명사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인가? 얘랑 연결된 동사는 present죠. 이게 이제 제시하다입니다. 제시하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them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이 동사 기준으로 주어랑 이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라고 하죠. 이게 같을 때는 them을 쓰면 안 되고 themselves를 써가지고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자리라서 themselves를 써줘야 되는, 포인트만 따지면 약간 좀 평이한 포인트죠. 근데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 패션은요, 그들의 위치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 현재 속에서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그 패션 자체의 역사, 그런 것이랑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패션이 위치를 찾아준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 있네요. 표현의 수단을, 표현의 형태로서 이 패션은요, contains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ambiguities, 어떤 모호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호성이 그리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약간 애매한 요소들을 되게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분사 구문이죠.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들이 뭐 하는 거요?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미들을요. 그리고 associated with는요, 뭐뭐와 연관된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한 번씩 그냥 기출에 있거든요. 뭐뭐와 연관된. 저거는 사실은 그냥 형용사 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분사로 볼 수도 있지만 associating이랑 비교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associated 하면 뭐와 연관된 해가지고 그냥 앞에 거 수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뭐와 연관된 의미요? 어떤 특정한 옷이죠. 특정한 옷의 어떤 조각들, 옷의 몇 점들, 그런 거와 연관된 의미를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관된으로서 맞고요. 형용사 포인트. 패션은요, 뭐 중에 하나냐? 가장 단순하면서도요, 가장 값비싼 방법입니다. 뭐 할 수 있는? self-expression,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의 패션은 자기 표현 수단인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게 맞죠. 특히나 또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 세대는 더욱더 아마 그러할 겁니다. 학교에서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서 옷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can be 이럴 수가 있습니다. 4번 포인트 뭡니까? ly 붙어 있는 부사입니다.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는 가장 전통적인 기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부사 자리 맞나요? inexpensively, 값싸게입니다. 값싸게, 비싸지 않은 거거든요. 값싸게 구매가 되어지더라. 요렇게가 이제 동사 파트인데 그냥 구매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싸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가 맞고요. 자, 뭐 하면서요? making it easy, 무언가를 쉽게 만듭니다. 가짜 목적어고요. 뭘 쉽게 만듭니까? convey, 전달하다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다가, 이런 개념을 갖다가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드는데, 부라던가 어떤 지적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좀 편안함, 그리고 또 환경적인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좀 쉽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뭐일지라도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실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 끼면 좀 똑똑해 보이죠, 솔직히. 약간 이런 것처럼 제가 패션을 통해서요, 제 어떤 옷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표현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똑똑한 사람이란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어떤 의복을 갖출 수가 있지만 어쨌든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 패션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패션은요 또한 strengthen,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agency는 여기서 주체성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또 주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의 포인트는 쟤는 뭐냐? 문장 끝난 다음에 나오는 쟤는 분사네요. 분사 구문. 역시 기출의 포인트고요. opening up space, 공간을 열어줘요. 어떤 행동을 위한, 액션을 위한 그런 공간을 열어주더라. 네, ing꼴로 잘 들어왔죠. 뒤에 특히나 이런 명사가 보이거나 대명사가 보일 때는 ing꼴이 되면서 open up space, 그 공간을 열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opening이라는 ing꼴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네, 전부 다 지금 기출 포인트죠. 방금 정리한 이 포인트들은 전부 다 기출 포인트가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기출을 잡으시면은 이 수능까지도 큰 무리 없이 어법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30번이 어휘 문제가 가장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 오답률이 높죠. 어법보다도 얘네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은 맨날 나오던 데서 나오지만 어휘는 지문이 어렵고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고 30번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같이 푸는 친구들도 야 이거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어휘 문제 해결 방법은 일단 주제를 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잡으셔야 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지금 답이 지금 미리 보면 5번이잖아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5번에는 그게 아닌 뭔가 반대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은 필수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Everywhere return. return이 우리가 이제 돌아서게 되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방방곡곡에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우리는요, hear about, 듣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Almighty, 전능한, 이런 뜻이에요. 전능한. 그러니까 왜 전지전능한 있잖아요. 전지는 다 안다는 뜻이고, 이 전능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고, 얘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뭡니까? 아, 소재가 좀 트렌디한 소재구나. 요즘 이야기 하겠구나. 미래 사회 얘기하겠구나. 알 수 있죠. 요즘에 대표적인 특징 저런 거 나와요. 사이버 스페이스 막 이런 거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쵸? 막 이 하이브라고 하는 거 밑에 나와 있죠. 이 과대 광고는요. promises 뭘 약속하냐면은 대대를 약속합니다. We'll leave, 우리는 떠날 거다. 우리가 지금 지루한 삶을 떠나가지고요. put on이 뭔가를 이렇게 쓰는 거죠. 곡을 쓰고요. 바디수트 입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또 금속성의 3차원의 이게 3dimensionally 3D죠. 그럴 때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왜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쓰면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로서 막 이렇게 막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이런 거. 그 영화 이게 왜 포스터에 이렇게 고글 쓴 거 있는 그 있잖아. 레디 뭐 있잖아 그거.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우리 어떤 이런 게 있죠. 이 고글 딱 쓰고 어떤 수트 딱 입으면은 정말 내가 가상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로 날아간다. 이 공간 떠나버려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산업혁명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산업혁명이요, arrived, 도래하게 됐어요. With this great invention, great innovation, 가장 큰 혁신, 바로 뭡니까? The motor, 모터의 등장이죠. 요거의 등장과 함께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요, 우리는요, didn't leave, 떠나지 않았더라,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요, to go to some remote motor space, 그 모터라고 하는 것으로 기반하는 그 세상, 그 공간인데 remote은 뭐예요? 멀리 떨어진이에요. 이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딱 되고 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딱 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보면은 사이버 스페이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계야. 근데 사이버 스페이스 자꾸 뭐라고 광고한다고요? 이 지루한 세상을 떠나서, 야, 거기 떠나, 곡을 써. 그러면 뭔가 어떤 미지의 세계로, 사이버 공간으로 갈 것만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요, 산업혁명 때도 모터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터가 중심이 되는 모터 스페이스로 마치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갔다 안 갔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리모트한 모터 스페이스로 갔다 안 갔다?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실 멀리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건 좀 웃기고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터 스페이스로 우리는 떠나지 않고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On the contrary, 반면에요. 우리는요, 모터를 갖다가 가지고 왔어.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으로 오히려 모터를 그냥 포함시켜버린 거죠. 뭘로 써요? 자동차라던가 이게 다 모터 쓰는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죠. 냉장고라던가 아니면 드릴 프레스, 모터 힘으로 가는 드릴 같은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연필깎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펜슬 샤프너도 모터를 쓰나 봐요. 모터 쓰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disabsorption, 이런 흡수라고 불렀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위의 것을 흡수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일상으로 흡수한 겁니다. 이번 맞고요. 이런 흡수는요, has been so completed, so that이죠? 너무나도 완전해가지고요. 우리는 얘네들을 불러, 이 모든 도구들을요, 어떤 이름으로 부릅니까? 그들의 어떤 사용, 용도, 그런 거를 선언하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뭐가 아니라, 이 모터니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으로 완전히 흡수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냥 저렇게 부르는 거지 각각에다가 모터 이런 말을 붙이지 않을 만큼 이 모터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의 일상으로 잡아먹었다, 흡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혁신들은요, led to 뭘로 이어졌습니까? 주요한 사회 경제적인 어떤 movement, 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은 they entered, 그들은요 들어왔죠. 그리고 affected profoundly,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어요. 우리의 일상 삶에요. 영향을 줬지. 영향을 줬으니까 지금 사회 경제적인 운동이다라고까지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영향 안 줬으면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지. 영향을 profoundly, 아주 심오하게 많이 줬으니까 무브먼트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3번까지도 맞고요. 자, 사람들은요,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요, 이 수천 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constantly, 계속적으로 changes, 변화를 하죠. It's the one, 그것이 이런 거래요. That must adapt to us. 여기서 이거는 기술을 받아주면서 기술이 뭐 하는 애다? 우리에게 어댑트하다, 적응하다죠. 우리에게 적응해야만 하는 아이다. 쉬운 이야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로 가는 게 아니고 기술이 뭐 해야 된다?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의 세상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요, exactly, 정확하게 what will happen, 일어날 일입니다. 정보 기술과 관련해서도 일어날 일이고요. 그것의 어떤 기기들,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under 뭐 아래에서요? 인간 중심적인 컴퓨팅 아래에서요.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이버 스페이스. 그 사이버 스페이스 얘기할 때 자꾸만 우리가 곡을 쓰면은 그 세상으로, 사이버 공간으로 날아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 짐작되는 거, 우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더비더비 용법을 썼네요. 여기 더 longer가 보이고요. 여기도 더 longer 보입니다. 더 오랫동안에 we continue to believe that, 우리가 대디아라고 믿어요. 컴퓨터는 우리를 매지컬한 마법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다. 와, 이거 어렵다. 30번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믿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예요? 아니에요?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다. 이거는 주제와 반대지. 맞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안 데려간다잖아요. 산업혁명 때도 우리가 간 게 아니고 얘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기술이 적응해서 야, 너 일로 와. 기술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주제의 반대입니다. 자, 그럴수록 그럼 더 오랫동안에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과의 자연스러운 퓨전, 융합,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합쳐지는 융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융합을 유지하게 되나요? 기술이 융합되는 건 들어와서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자꾸 딴 세상에 간다라고 믿고 있으면 융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가 간다라고 자꾸 믿고 있고 야 우리 곡을 쓰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나봐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융합은 더 늦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5번이 유지되다가 아니고요. delay, 뒤로 미루다, 늦추다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주제와 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융합은 일상으로의 융합은 늦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홀마크는 단어 체크해 두세요. 이게 안 줄 때도 있거든요. 뭐의 특징이냐? 모든 주요한 어떤 무브먼트의 특징이 되는 건데요. aspire 하면은 뭐뭐를 열망하답니다. aspire to 동사를 쓰는데요. 열망하다. 불리기를 열망해요. 아까 나왔던 사회 경제적인 혁신이다, 혁명이다 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요한 움직임들, 무브먼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융합 이런 것들을 미룰 뿐입니다. 더 뒤로 늦출 뿐입니다. 라고 되는 건데 이 문제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5번 자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좀 답답해 했을 텐데요. 어법 말고 어휘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어휘 문제 어렵다면 혹시나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 푸시면 됩니다. 계속 풀면 주제 잡고 또 주제 잡으면 또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31번부터 가죠. 빈칸입니다. 빈칸은 31에서 34까지 가죠. 무조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지문들이 있다면요. 가장 어려운 4개가 무엇일까 하면은 딱 이거예요. 3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오답률은 다른 애들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문의 단어나 해석이나 이런 걸 물어본다면 빈칸이 제일 어려운 게 맞아요. 이게 왜 드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빈칸 틀리는 거 너무 겁내지 말아요. 다른 거 먼저 다 잡아요. 다른 거 다 잡아. 다 잡고 빈칸은 마지막에 도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볼게요. 31번은 한 단어입니다. 근데 한 단어도 꽤 어려워요. 이게 오답률 따져보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대요. 굉장히 paradoxical, 역설적이죠. 많이 나오는 단어. 뭐에 대해서요? 어떤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 지위네. 전문적 지위에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인쇄 매체에 있어가지고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 지위에 대해 가지고 되게 역설적인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뭡니까? 뭔가 약간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리일까요? 단어가 역시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를 수 있거든요. discharge responsibility 하면은 책임을 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표현들 몰라버리면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뭔가를 설명하고요,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리포터들의 어카운트는 어떤 설명이나 이야기, 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그 설명은요, 굉장히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콘서트 많이 참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그들의 더 넓은 저널리즘적인 역할인데요. 뭐 하는 거? 이 스포츠를 갖다가 covering, 보도하는 거예요. 더 많은 형태로요. 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뭐 중에 하나다 가장 눈에 띄는 거죠. 모든 어떤 contemporary writer, 동시대 작가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자들이 되겠지. 동시대 기자들 중에서도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한 문장이고요. 해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재는 뭐예요? 스포츠 저널리스트 이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주제는 처음에 나왔어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위가 되게 역설적인 면이 있다. 라는 게 주제가 맞고요. 처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스포츠 팬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 가장 비저블하다. 나쁜 얘기가 아니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걸 한번 따라가 볼게요. Urbanation 다행히 밑에 있습니다. 그 셀러브리티가 뭡니까? 유명 인사들을 셀러브리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엘리트 계층의 그런 생각은요. 원래는 seek after 하면은 뭐뭐를 찾다, 추구하다 이런 건데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주요 신문사들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요. 그들의 lucrative, 돈을 많이 버는 contract,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colleague, 동료들이죠. 다른 어떤 저널리즘의 discipline, 분야나 부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언론의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판단해 보세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앞선 장면에서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찾아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있습니다. most visibly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요. 방송국에서 메이저 뉴스페이퍼에서 많이 찾는다면서요. 많이 찾고요. 돈도 많이 벌어. 계약상으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 돈 많이 번다라고 하면서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들에 대한 긍정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예시 나오죠. 이게 예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면이 주제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패러독시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게 있어야 야 이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패러독스네 역설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요. do not have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뭐를요?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의 어떤 standing, 어떤 지위, 입지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요. corresponds 상응하는 건데요. correspond가 상응하다. 뭐에 상응합니까? 그들의 readership, 그들의 글을 읽는 걸로도 독자층, 독자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크기에 상응을 하고요. 또 그들의 pay package이라고 하면은 그 급여의 규모를 보통 말합니다. 급여의 규모. 돈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상응하는 전문 분야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옛말은 이제는 거의 진짜 이 클리셰의 지위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클리셰가 뭐냐면 되게 상투적인 말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쓰는 말, 상투적인 말, 여기에 지위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는 거는 이 옛말도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말인 겁니다. 흔히 쓰는 말인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는요, 뭐다? 장난감 부서다. 뉴스 미디어에서. 그럼 여기서 확 느껴지는 거? 장난감이 약간 유치하다, 애 같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부정적인 어조가 확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것은요, 굉장히 쉽게 전해지는 겁니다. 뭐로써요? Dismissal of the worth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요, 가치를 뭐 하는 거다? Dismissal 하면은 dismiss, 묵살해버리다, 무시해버리다, 막 이런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한다, 안 한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써 이렇게 쉽게 또 전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하는 이야기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 모든 언론 미디어에서 예를 들면 뭐 사회면도 있고요. 언론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봐. 뭐 야구 기사든 축구 기사든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방송 중계 같은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지금 약간 장난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reluctance 하면은요, 꺼리는 겁니다. 꺼리는 거. 뭘 꺼립니까?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이렇게 수식이네요. 스포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요, take seriously 하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를 지금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만들어냅니까? Produces, 다시 한번 나오죠. 역설적인, paradoxical한 outcome,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데요? 스포츠 뉴스페이퍼, 그 스포츠 신문의 라이터들은요, 이 기자들로 봐야 되겠죠. 그 기자들은 much read,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많이 읽어요. 뭐 저도 사실은 스포츠 좋아하다 보니까는 뭐 야구나 축구나 농구 기사 많이 찾아보거든요. 자, 그치만
무엇이다 라고 합니다. little이 붙었죠. 이거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이 빈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사실 깔끔한 게 이 역설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 많이 읽히지만 약간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읽힌다는 얘기는 여기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are much read는 있고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인정 못 받는다. 그 가치 있는 일로서 안 된다. 뭐 토이 디파트먼트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정까지를 생각한다면은 paid는요, little이 일단 들어갑니다. 부정이니까 돈을 많이 못 받는다. 아니죠. 돈 많이 번다 그랬죠. admire 뭡니까? admire 존경하다, 감탄만 하면서 바라보다 이런 겁니다. 이거 맞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이런 거 아니죠? censored는요 검열받는 겁니다. 근데 little censored는 검열을 안 받는다는 소리인데 이상한 소리죠. challenged 도전되고 이의제기되고 이런 건데 그런 소리 아니고요. discussed 거의 뭐 토의되지 않고 얘기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말만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 못 받는다가 들어가려면은 little admired 2번이 답이 되는 게 포인트였어요. 됐나요? 역시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독해하셔야 되고요. 자, 저랑은요, 다시 5부에서 만나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4부 잘 보시고 5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